자,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돼 있죠. 우리 이제 기반 시설에 관계되는 내용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용도 지역제를 모두 마치게 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내용이 뭐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칭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기반 시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기반 시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공원이나 녹지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법상에서 말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칭하는 게, 여러분 개론 시간에 보는 사회 간접 자본 하는 것들과 같다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자, 기반 시설의 종류입니다. 일단은 기본 분류의 기준은 7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죠. 교통시설,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 기초시설에서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에 따라 이제 세분되는 종류가 이렇게 잔뜩 있네요. 그래서 한 쉬운 한 3가지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각종의 기반시설의 종류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전에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방제시설을 물어보고, 예, 답은 하수도가 이제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 나오는 정도까지만 보시고, 이걸 달달달 외운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 보충자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라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막 나와 있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자면 그렇게 세분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공시세라는 명칭도 있는데요.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우리 용어 정의가 이제 의미 파악을 하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철도 등 각종 이런 기반 시설 중에서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공공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게 또 종류가 잔뜩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걸 개별적으로 애운다라는 것은 상상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기반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게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자, 기반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게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법상에 도로라는 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구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구별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류가 있게 되는데, 옷이라고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등 이렇게 해서 그냥 구분이 있고, 또 보시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토지용기획 확인서를 보시다 보면은 가끔 이런 표현 나와요. 중도 1류, 중도 2류, 소로 1류, 소로 2류 이런 것들. 도로 폭을 말하는, 도로 폭이 설정된 것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도로법에 있는 규정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도로에 해당된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 교재 14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도로의 분류에 오른쪽에 세분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세분되고 있더라. 자동차 정류장, 광장 등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로서 세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있다.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법상에 도로가 있죠. 자, 도로법상에 도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의 도로를 또 배우십니다. 건축법의 도로를 왜 배울까요?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인데,
건축물에서 왜 도를 배우시냐는 거죠. 여러분 맹지라는 땅 아시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칭하는 거죠. 도로를 접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데 그때 말하는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게 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은 건축물 건축을 할 수 없구나. 그런 뭐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 그 다음에 유료 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료 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장이란 게 있죠. 그 다음에 광장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공간시설의 특성으로서 광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하공원, 그 다음에 뭐 지하공원, 뭐 지하광장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시공원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공원은 이렇게 이제 인공적으로 조성된 형태를 가지고 도시공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뭐 이게 인공적인 거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 자연공원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자연공원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입니다. 뭐 사기업체가 뭐 운영을 할지는 몰라도 이것도 다 공간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원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녹지방, 녹지축도 하나의 이제 기반시설의 특성이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공지라고 그러지, 공간시설의 종류로서. 그 다음에 공공공지라고 그러지, 공간시설의 종류로서. 그래서 국공유지를 이렇게 해서, 국공유지를 공공공지를 설정해서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된 걸 말하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지하 매설구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지하 매설구입니다. 약칭으로 우리가 공동구라고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하에 전기가스 통신시설 등등 각종 시설물을 이렇게 매설기 위해서 만든 지하시설물을 공동구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이렇게 공동구 설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 전봇대 따로 세우질 않죠. 그러면 전봇대가 차지하는 면적만큼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줄이 치렁치렁 늘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 지상부의 공간 확보하고 미관 개선, 그런 목적으로서 이제 공동구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구 설치 사업이 우리나라에 일찍 있었습니다. 1968년도 여의도 개발사업 때 처음으로 공동구 설치가 됐는데, 여의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자가 너여자입니다. 한문으로. 의자는 조사고요. 그 다음에 섬도자라고 그러죠. 너의 섬이라는 거죠. 너의 섬 그 말인데요. 너의 섬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조도 안 갖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의도라는 게 모래죠. 모래밭입니다. 모래섬이죠. 모래섬. 한강에 이제 모래가 퇴적돼서 만든 섬이죠. 거기 이렇게 무슨 뭐 가만히 이런 데 거덕지기 치고 살고 있다가 여름에 큰 홍수가 나면은 싹 쓸려가고 아무것도 남질 않죠. 그래서 조도 같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의 섬이라는 다리, 너의 섬이 여의도란 말이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어원을 보면은. 그러면서 여의도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그 공동구 연장 길이가 장장 6.8km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는 곳을 가시게 되면은 전봇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셔도. 바로 이런 것들이 공동구 설치 효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이 이제 각종의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이 이제 각종의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관리계획 기반 결정 절차 결정나면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겠죠? 김춘순